농지법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농지법은 수업 시간에 막 같이 떠드는 걸로 하고 복습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제일 먼저 농지라는 말 나오죠. 그 다음 오른쪽에 농업인이 나오잖아요. 농지냐 아니냐. 그러면 농지다 할 때 지목 자체가 전이나 답이나 뭘로 되어 있으면 과수원. 그러면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째 과수 농사를 안 짓고 있다. 농지일까 아닐까요? 관계없어요. 지목 자체가 저러면 농지예요. 그런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안 돼 있는데 지목은 실질적으로 이런 다년생 식물 재배를 하고 있다면 걔도 농지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음에 해당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걔는 농지로 본다. 그런데 이런 걸 객관식 문제에 낼 만한 게 없잖아요. 주의할 점은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이나 묘목을 재배하고 있으면 야도 농지로 보는데 단순히 우리 집 마당 꾸밀 조경 목적으로 심었다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조경수나 관상용 수목이나 묘목을 심어놨는데 판매할 목적으로 심었을 때만 그 땅이 농지고 우리 꾸밀 목적, 우리 마당 꾸밀, 조경 목적으로 심었을 때는 농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초지법에 따른 조성된 초지는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초지가 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양떼 목장, 목축, 젖소 같은 거 키우려면 겨울 내내 건초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 건초 재배하려고 풀밭 조성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하고는 전혀 관계 없겠죠. 시험에는 농업인은 통째로도 나오지만 지문으로 찍어서도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잘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떠들어 보셔야 돼요. 1091, 330 한번 해보세요. 1091, 330 이게 입에 익어야 돼. 1091, 330 무슨 얘기냐면 이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적법하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인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중에 첫째 얼마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경작을 할 때 그러면 900제곱미터의 땅에다가 경작을 한다. 농업이 되나요? 안 되지. 1000 이상. 이거나 자 연중 며칠 이상?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 자 그러면 900제곱미터를 경작하면서 110일을 농업에 종사한다. 연중. 농업이 맞죠? 그러니까 1000 이상 경작을 하거나 90일 이상 종사할 때 비닐하우스나 온실 같은 건 얼마 이상? 330. 그래서 1091, 330이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1091, 330. 온실이나 버섯집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사 지을 때 300제곱미터에다가 설치했다. 농업인 될까요? 안 됩니다. 330 이상. 저 단순 무식한 숫자들이 공법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건축법도 지나갔지만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업 시간에 떠들면서 그냥 막 편안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 가서 우울하게 외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가축법상 가축으로 분류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지렁이 알죠? 지렁이. 가축이에요, 가축. 그러니까 지렁이도 화장품 회사나 제약회사하고 계약으로 지렁이 전문으로 키우는 곳이 있다니까요. 가축법으로 분류돼서 가축법에 따라 가축으로 분류되면 갑자기 막 정전돼가지고 폐사를 했다. 기온이 다운돼가지고 가축법상 보상, 닭 보상 받듯이 돼지 뭐 구제역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질병 왔을 때 막 보상 받듯이 보상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제일 큰 가축을 대가축. 대가리 중자, 대가리 소자. 대가축은 어떤 거? 소, 말 이런 거. 중가축은 개, 돼지, 양, 염, 소. 소가축은? 닭. 아닌가요? 가금이라고 돼 있죠. 이게 어려운 말인데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이 뭐예요? 닭이나 오리나 거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금류가 바로 닭이나 오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토끼, 밍크 같은 걸 소가축. 자, 대가축 몇 두? 두 두. 소가축, 중가축 12. 소 2마리, 돼지 10마리, 토끼 100마리, 소가축 100두. 그 다음에 오리 1000마리.
천수. 그 다음에 꿀벌 10군 이상, 양봉통 10통 이상. 자, 축사는 며칠 이상 종사? 120일.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연간 농산물의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일 때 농업인 120만 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수업 들을 때는 뭐 별거 아니네. 집에 가서도 기억이 난다고 안 난다고? 안 나요. 왜? 뇌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려면 대여섯 번 정도가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러워져요. 자, 1091, 330. 대가축 두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천수, 꿀벌 10군. 그 다음 축산업종사 120 이상. 연간 농산물의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일 때 농업인.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를 보면 291페이지에 농지의 소유 제한이 있나요? 농지는 스스로 경작할 사람이 아니면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요. 농지법은 헌법 그걸 원칙 그대로 개정을 한 거예요. 농지는 스스로 경작할 사람이 아니면 법적으로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예외로, 야, 그래도 이런 경우는 인정해야지. 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농지 어떡하지? 그때 농사 지어도 돼. 고무들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데 돌아가셔서 내가 상속을 받아. 농사를 지어야만 돼? 라고 하면 때려치고 다 농사 지으러 가야 되잖아. 약간 불합리하잖아요. 상속받을 때는 농사 안 지어도 된다 하는 예외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치만 알면 된다는. 그래서 291페이지 맨 밑에 가로 2번 보면 농지 경영자 소유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해서 2번 원칙은 아까 얘기했고, 다음에 해당하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해서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뭐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4번을 보세요. 상속으로 돌아가셔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 상속받는 경우 있죠. 그러면 농사 지어야 될까 안 지어도 될까? 아, 그러죠. 단 1만 제곱미터만 가질 수가 있어요. 3,000평. 자, 그러면 이런 상식을 알려 줄게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속을 3만 제곱미터를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상속받은 땅 중에 만을 초과하는 2만 제곱미터를 뭐 해야 된다? 처분을 해야 돼. 여러분, 저 집안에서 상속받을 농지 좀 있지요? 진실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상속받을 땅 좀 있죠, 농지? 그래, 얘 해야 다음 말을 하지. 그러면 상속받는 땅이 어차피 상속을 내가 받으면 농사 안 지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속받은 농지는 인근 농민한테 임대차 위탁경하면 되니까 얼마까지만 가질 수 있다? 13,000평. 만 넘는 건 돌아가신 지 몇 년 내에 팔아요? 1년에. 이걸 외워 나오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어차피 시골 농지 상속받을 땅이 있으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제일 중요한 게 상속이고, 또 박스 한 3번 보면 주말 처음 영농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때. 농업진흥지역 내다 외다? 왜? 자, 꼭 명심하셔야 돼요. 도시민들이 주말 농장으로 1000제곱미터, 300평까지 실질적으로 농사 안 짓고 주말 농장으로 취득할 수는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도에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무한이었는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주말 농장으로 300평을 사고 싶다. 토지용계획 확인서 띄어서 농업진흥지역이다. 안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지금 영농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하는 거. 또 5번에 몇 년 이상 농사 짓던 자가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을 하는 사람. 단 이때도 8년 이상만 농사 지었으면 도해지로 이농하러 간다. 아, 난 농사 못 짓겠다 힘들어서 농사 안 지어도 돼요. 단 얘도 10,000제곱미터 이내만 가질 수가 있다는 것. 다음 페이지 보면 농지 소유 상한제 있나요? 얘는 외워야 돼요. 요거는 11,000.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놓고 상속받아 농지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얼마까지? 만. 그런데 상속을 받았는데 농사 지으면서 상속받을 수도 있죠. 우리 아버지 윗동네에서 농사 짓고 나는 밑에 동네 농사 짓고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면적 관계 없어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얼마까지? 만.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할 때도 얼마까지만? 만. 그럼 만약에 5만을 농사 짓다가 8년 이상 농사 짓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못 하겠다. 허리 아파서 4만을 팔아야 돼요. 얼마까지만 가져라? 만. 주말 체험용 할 때는 얼마까지? 1000. 그러면 1000 미만이니까 999까지만인데 만약에 주말 농장으로 땅을 취득할 때 식구들 각각 1000일까요? 합쳐 1000일까요? 합쳐야죠. 302평인데 300평이면 처음 주말 농장으로 골병 들어요. 그러니까 300평의 농사를 짓는다. 무지막지한 크기거든 사실은.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 농장으로 농업진흥지기 아닌 곳에서 도심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 농취증, 시구, 업면. 요거는 이제 농지를 여러분 농지를 매입을 해서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농지는 사고 팔 때 등기해야 돼요? 민법 적용해요? 갑자기 또 이런 걸 갑자기 들이대니까 농지를 사고 팔 때도 민법 186조 등기해야 돼요? 농지는 그러면 등기 왜 안 해요? 전, 답, 과수원인데. 농지가 그럼 뭐요? 동산이요? 논이 동산인가? 부동산 아니야? 농지는 집불 놔두고 지가 뭔데 등기 안 해요? 말이 돼요? 등기해야지 그럼. 여러분 농지 사고 팔 때 등기해야 돼요. 등기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첨부 안 하면 등기 신청을 각하를 해요. 그러면 농지증을 왜 내게 하냐? 농지는 아까 직접 경작을 할 사람만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서류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말로 입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면적 얼마 취득하고 노동력 농기가 이렇게 확보하고 뭐 심을지 나의 직업은 영농 경력은 통작거리에 다 써서 제출하면 읍면 사무소에서 농지증 발급해주면 등기할 때 등기 신청 서류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증이 워낙에 농사 짓는다는 걸 서류로 입증하는 서류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293페이지 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하는 시구, 꼭 입에 붙어놔야 돼요. 시구, 읍면. 시군구로 낸다고. 시군구로 낼 때 눈으로만 공부한 사람은 훅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시구, 읍면. 시구, 장까지 얘기하지 말고 시구, 읍면 하세요 그냥. 시구, 읍면, 장 이러고 이제 업장, 면장. 자, 그런데 시험에는 뭘 내냐?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농지증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대요. 자,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여기 여러분 국가나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유 농지가 엄청 많겠지. 농사를 지어야 돼 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농사 지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농지증 내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자, 상속받을 때 당연히 상속받았을 때 농지증 낼 이유가 없지. 자동 상속이니까. 아까 만까지는 상속받아서 농사지도 소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 농지 전용에 뭘 맞췄대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농지 전용이라는 거 내가 설명한 것 같은데, 자, 농지 전용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거요, 안 짓는 거요? 뭘 바꿔? 누가 바꾸라고 그랬어? 아니, 그게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농사를 짓지 않는 거라고. 전용. 이게 한글로 나오네. 헷갈린다고. 농지 전용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걸 전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고구마 심고 양파 심고 벼농사 짓고 하는 것은 전형이 아니고 농업 경영이고, 농지를 더 이상 농사 안 짓고 불도저 밀고 건물 짓고 공장 짓고 하는 건 농지 전형이에요. 따라서 농지에 건물 지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더 이상 안 지어도 되지요? 라고 하는 허가 받아서 불도저 밀고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허가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농사를 더 이상 안 짓고 딴 용도로 쓸 때 전용 허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들은 전용 허가 받는 거고, 다른 용도 쓸 때 경미한 농업인 주택, 마을회관 이런 거 지을 때는 전용에 신고를 하는 거고, 이거는 개인들이고, 국가나 지자체가 대규모 농지를 택지 개발해서 용도 변경한다, 이때 농지 전용에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지 전용의 협의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딴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벌써 농지를 딴 용도로 쓴다고, 도시적으로 바꾼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들이 그 땅을 살 때 농지증 낼 이유가 없지. 농지증은 농업 경영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자, 농지 전용에 뭘 마친 농지라면, 협의를 마친 농지라면 그런 땅을 취득할 때 농지증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내도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면 농지 전용에 허가나 신고하고 취득하는 사람들은 농지증 내야 되겠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농지증 안 내도 되지만 얘들은 농지증을 발급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좀 이따 나와요. 그 다음 요거. 그 박스에 비업. 농업법인끼리 뭐 할 때? 합병. 농사 짓는 법인끼리 합병하니까. 공유농지에 뭐 할 때? 분할. 자, 여러분요, 공유라는 거 배웠죠? 이런 것도 우리 또 민법에 또 실력을 또 민법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가르쳤는지 내가 꼭 확인을 합니다. 성의 없이 가르쳤는지, 열심히 했는지. 자, 볼까요? 자, 세 사람이서 300평을 아들 셋이서 상속을 받아. 공유는 상속이 제일 보편적이에요. 각 집은 얼마? 3분의 1씩 상속을 받아서 공동 소유. 몇 명이 하고 있어요? 3명이. A의 지분이 3분의 1이겠지. 3분의 1. 자, 공유자 A는 자기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제3자, 갑한테 자, 임대차, 임차권,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럼 이 지상권 설정하자. 이 땅 중에 어디에다가? 자, 지분이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에요. 이 공유자 1에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고. 그러면 이 땅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은 되지만 공유 지분에 대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나요? 공유 지분은 추상적 지분이기 때문에 용익권은 설정이 안 돼요. 사용 수익권은. 공유 지분만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어 없어요? 그 얘기는 공유 지분만 양도 양수할 수 있어 없어요? 공유자 A가 죽어버리면 상속받은 사람은 공유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죠?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타합유자 지분 변경이 되는 거예요. 공유 지분은 지분만 거래하고 지분만 상속받고 지분만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도 있어요. 단 지분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 설정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해해야 돼요. 거꾸로 내 땅인데 300평의 나의 땅인데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임차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되잖아요. 다른 사안이잖아. 내 땅이나 내 건물의 일부에만 임차권,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안 돼. 그러면 일부에만 임차권, 지상권 설정한다?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건물의 일부에 임차권 설정할 수도 있어. 일부에 대한 저당권이라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익권이냐 저당권이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세 사람에서 300평의 농지를 상속받아서 열심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사 짓다가 같이,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농사 다 짓고 둘이는 놀고 있어요. 농작물은 다 똑같이 나눠가지고 짜증나지. 형님들 분할합시다. 분할. 공유물 분할해가지고
각자 농사 지읍시다. 우리 공유물은 분할에 합의를 하면 분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합의 후 지분은 분할이 안 된다면. 그러면 공유물 분할해서 각자 농사 지어. 그러면 각자 분할해서 따로 등기하겠지. 이때 농취증 내야 될까 안 내도 될까? 상식으로 이해해 보세요. 같이 농사 짓다가 자기 지분만큼 따로 농사 짓는 거니까 농사 계속 짓는 거잖아. 농취증 낼 이유가 없지. 이해를 해야 된단 말. 그 다음에 또 유사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시효 완성이라고 됐죠. 취득 시효. 제가 언제 나카무라 사건 얘기했나요? 나카무라? 그 코미디 프로 보면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일제 때 그 순사 해가지고 나카무라 해가지고 독립운동 잡아놓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번 할아버지요. 그래서 대시유 한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실제 현실 내가 얘기해 볼게요. 1910년 국권 침탈돼가지고 이때 이제 저 나라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하늘 합방이란 말을 배웠다고 늑약에서 뺏긴 건데 이때부터 일제 때 놈들이 지적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만들고 등기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대장은 직권 등록이라고 배웠죠. 대장은 직권 등록주의라고.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 그 당시에 국가가 직권으로 다 찾아서 청량한 거 다 등록했단 말이에요. 등기는 신청주의지. 따라서 토지 대장의 소유자로 올라갔지만 무식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을 못 하겠지. 그런 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대장에 올라간 필지수하고 등기된 필지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많을까? 이건 직권 등록이니까. 신청주의니까. 지금도 부동산 등기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 안 하면 국가가 안 해줍니다. 그러면 대장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 때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했단 말이야. 나카무라. 그리고 대장 올라갔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자식 하나 놓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나카무라 할아버지가. 그 자식 낳고 돌아갔는데 이 자식이 커가지고 6.25 전쟁 나기 전에 결혼해서 살다가 신혼 석 달 만에 군대 또 끌려갔어요. 뱃속에 있는 애기 있었는데. 이런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군대 가서 죽어버렸어. 그래 애기 태어난 거지. 그래 애기 아버지 이름으로 할아버지 거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도 못했고 보존 등기 자체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손주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얘는 뭔지 모르고 있다가 어른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업이 없으니까 고향에 갔다가 고향의 뒷야산에 동네 어른들 암만 물어봐도 땅 주인이 없다는 거야. 등기소 같아 등기부도 없어. 어이씨 주인 없는갑다 해서 돌 걷어내고 거기다 밭농사 20년 동안 농사를 다 지은 거야. 내가 그 농사 옥수수 심을 때마다 옥수수 감자를 동네 어른들 다 나눠준 거야. 어르신 저 밭에서 내가 수확한 거라고. 자 주인이 있는 걸 몰랐어. 선이. 그 다음에 공공연히 다 나눠 먹었죠. 평은 공연하게 20년 넘게 경작을 했어요. 이게 농지법은 경작이 점유예요. 민법은 현실적 지배가 점유지만. 그래 20년 넘게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주인 있는 줄 모르고 등기 암만 하기도 없으니까 야 이게 왜냐면 주인 없는 땅도 있으니까. 그래서 농사를 20년 넘게 지었는데 23년 만에 이상하게 뺀질하게 나까무라 같이 생긴 놈이 와서 그 땅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 왜 했더니 야 우리 할아버지 그 일제 때 토지대장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름으로 됐구만 나까무라 창씨 개명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호적을 다 떼서 우리 아버지 나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하고 20년 넘게 농사 지은 사람하고 소송 붙을 수 있지. 그럼 판사 누구 손 들어줄까요? 농사 지은 사람. 선의평은 공인하게 점유한 자는 20년 넘게 점유해서 농사 짓는 사람은 시효취득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까무라가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왜 내 땅 찾기 운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진행했냐면 해방되고 혼란 시기에 6.25 전쟁 나서 죽고 가는 거 엄청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어떤 땅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천지란 얘기예요. 가면 해보란 얘기예요 그걸. 그러니까 땅 찾은 사람이 얼마 많은데 그렇게 해서 땅 찾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파가 막 갈라져. 사촌들, 육촌들. 우리 할아버지 밑에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온 그 살아있는 사촌, 육촌들 도장 다 받아가지고 상수 등기해야 되니까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일이 다 벌어지죠. 그래서 농지를 20년 넘게 농사 지은 사람은 취득시효 인정하겠지. 그런 사람들은 다시 농취증을 내야 돼요? 낼 필요 없어요? 낼 필요 없지. 20년 농사 짓다가 입증했으니까 취득시효 인정했으니까.
오케이? 네. 그럼 이런 경우 농지증 안 내도 되지?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저기 294페이지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발급 신청 보세요. 농지증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을 모두 포함한 자, 농업 경영계획서 줄 쳐요. 줄 좀 쳐주세요. 농업 경영 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뭐 하고 작성하고 시군면장에게 농지증 발급을 신청하라 해놓고 1번에 면적 동그라미예요. 2번에 쭉 해놓고 노동력, 기계 장비, 시설 확보 줄치고 이용 실태 줄치고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통작 거리거든. 기재해야 돼. 특히 동그라미 4번 요 내용은 몇 년 전에 개정해서 들어온 건데 고위 공무원들이 장관 청문회 할 때마다 농지 투기해가지고 마누라가 했다, 남편이 했다 난리 났잖아요.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러면 직업 여기다가 공무원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못 하겠지 이제. 그래서 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증 발급받는데 나머지는 무시하고 오른쪽 상단 보세요. 이게 이제 시험용이지. 중개사법.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면제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 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증 발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오른쪽 상단입니다. 박스를 보면 기억에 학교 동그라미였어요. 학교. 여러분 여기 학교라는 거 있죠. 학교. 여기 말하는 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고등학교일까요? 대학교일까요? 대학교. 그렇지. 농과대학 얘기하는 거. 농과대학. 농업고등학교. 여기서 실습무용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거예요. 요 학교. 그 다음에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 단체 이런 데서 시험, 실습 요런 목적으로 농지 살 때이거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중요합니다. 농지 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 동그라미하고 농지 전용의 신고 동그라미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한대요. 자, 졸지 말고요. 자, 보세요. 여기 다른 용도로 쓴다고 전용 허가, 전용 신고하고 취득하는 사람들은 농지증을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진짜요? 해석을 그렇게 법을 마음대로 법은 지켜져야 되는 그러죠? 볼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농지증은 발급을 받아야 되지. 뭐를 면제한다고? 영농계획서를 면제하는 사유요. 자꾸 이걸 시험 낸단 말이에요. 중개사법 공법에서. 오늘 요것만 건져도 밥값한 거예요. 자, 여러분 농지 전용한다고 공장 짓는다고 전용허가나 농업인 주택 짓는다고 신고하고 취득을 해. 그럴 때는 농지증을 내야 돼요? 안 내도 돼? 내긴 내야 돼요. 형식적으로. 단 읍면사무소 직원이 농업경영계획서 기재하세요 하지는 않아요. 조만간 불도저 밀당인데 농업경영계획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 소유권 넘어가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농지증은 형식적으로 첨부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보통 농지증 발급 신청할 때는 영농계획서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발급할 때는 7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보통 그 안에 해줘요. 근데 이렇게 영농계획서가 면제되는 경우 있지요. 4일 내에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틀 정도는 해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뭘 면제한다는 거야? 농업 경영계획서를 면제되는 거지 농지증 자체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하트 투 하트로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그 시효 완성으로 취득한다, 공유농지 분할한다 이럴 때는 농지증을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아예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여기에 해당할 때는 뭐만 면제? 농업 경영계획서만 면제하고 읍면사무소 직원은
농지증을 발급해 줄 때 영농계획서 기재하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그렇지. 이해를 잘해야지. 영농계획서만 면제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농지증은 발급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때는 절차 거의 다 금방 발급해줘요. 자, 그러면서 295페이지의 박스 밑에 농지위원회 심의 있나요? 시군면장은 농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농지를 취득하는 자 등에 해당하면 농지증 발급. 자, 투기가 왜냐하면 고수도가 뚫린다, 신도시 들어선다, 그 인근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투기가 우려되면 농지위원회 뭘 거치라고? 심의까지 거쳐서 농지증 발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농지위원회라는 거예요. 농지위원회. 해당 이장들이 농지위원들이 되는 거예요. 면사무소 안에 7개 이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장들이 농지위원이 되는 거예요. 자, 발급 보세요. 시군면장은 발급 신청한 며칠 내 발급? 7일. 농지증 7일. 단 영농계획서 면제될 때는 4일. 투기가 우려돼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 답을 14일. 7일에 14일. 14일 내 발급 신청한, 발급 통지한다. 보통은 며칠? 7일. 투기 들어가면 14일. 영농에서 면제되면 4일. 별거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큰 2번에 농지의 위탁 경영 제한 있나요? 요 위탁 경영하고 임대차가 있을 거예요. 임대차가 있죠? 위탁 경영하고 임대차 차이부터 얘기할게요. 위탁 경영은 뭐냐면 농지 다시 올라가서 296페이지 보면 여러분 농사를 짓던 내가 병 걸려서 병원에 갔다 군대 갔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타인에게 보수를 주고 내 땅 농사를 부탁하는 게 위탁 경영이에요. 내가 보수를 준다고. 그럼 그 사람은 내 땅에서 농사 지었잖아요. 그 농작물이 내 거예요. 나한테 뭘 받았으니까 보수를. 임대차는 내 땅을 차임을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을 빌려서 농사 지어 먹는 거예요. 그 농작물이 임차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차피 공통으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거잖아. 소작농이거든.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런 건. 허용하지 않으니까 다시 와서 296페이지 보면 위탁경영 제한이란 말 나오죠. 요 사유에 해당할 때만 위탁경영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짜리가 2개가 있어.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보니까 1번에 증집, 소집이란 말은 군대 갔다는 얘기지. 농사 짓다가 군대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몇 개월 이상 국외 여행. 국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식하냐고. 이때는 해외여행 자유라는 그 없을 때 만들어. 그러니까 86년도에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해외여행 자유화를 한 거거든요. 그때는 마음대로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용어는 국외여행이라는 무식한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 미국에 2달 동안 미국 여행을 갔다. 위탁 경영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지. 몇 개월 이상 가야 돼? 3개월 이상. 국내 여행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으로 낸 적도 있어요. 국외입니다. 농업법인 청산 중이거나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일 때도 갑니다. 자, 내가 농사 짓다가 얼떨결에 군수 후보로 나갔는데 무소속으로 당선돼 버렸어. 4년 임기 군수해야 되잖아요. 위탁 경영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상으로 몇 월 이상 치료가 필요? 자, 요거 하고 국외 여행 몇 월? 3개월 이상. 자, 부상당해서 2달간 치료가 필요하다. 위탁 경영 되나요? 안 됩니다. 3개월 이상을 부상 치료를 요할 때. 그 다음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갔다. 교도소 갔는데 어떻게 농사지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몇 개월 미만? 6개월 미만일 때, 요거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냈어요. 이런 건 좀 민감해서 잘 안 내더라고, 사실은. 자, 그러면 국외 여행 몇 개월? 3개월. 부상으로 3개월. 3월 3개월 똑같으니까 이상 다 경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고 뭘 보냐면 저기 298페이지 중간에 농지의 매수 청구 있나요? 자, 여러분요, 요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농사 안 지을 때 얼마까지만 가질 수 있다? 만. 근데 3만을 상속받아서 내가 상속받은 다음부터 몇 년 내 팔으라고 그랬어요? 1년에 가도록 안 팔면 이 농지를 처분하라고 6개월 내에 처분 명령이 날라와요. 근데 처분 명령 기간 지났는데도 안 팔잖아요. 그때 이행강제금 날라오거든. 근데 농지는 경매가 나올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농지가 경매로 나올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농지 담보로 돈 빌릴 수 있잖아요. 아니, 저 바나나 농사 짓겠다고. 요새 우리나라 바나나 남쪽 지방 드디어 된대요. 아니, 농사 짓다고 영농자금을 빌리려면 농지를 담보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리고 돈 못 갚으면 경매로 우선 변제 받겠지. 그 농지가 법원의 경매로 뜨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경락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즉 결론은 농지는 농지증을 내야 경매가 완성이 됩니다. 경매 받아도 농지증 못 내면 그 경매는 무효가 됩니다. 보증, 입찰 보증 날라갑니다. 그래서 농지는 결론은 농업인만 경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예? 네. 농지는 농업인 아니면 경매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는 내가 상속받은 농지가 만 넘는데 팔라고 읍면사무소 가서 부동산 다 아무리 내놔도 농업인 아니면 취득할 수 없잖아요.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지. 그럼 명령 날라와서 6개월 지났다고 땅값의 25% 이행강제금 매년 한 박씩 날라오면 나 억울하지. 그래서 매수 청구라고 해가지고 그럼 너희들이 이 땅 사가라고 하는 게 농지의 매수 청구예요. 누구 찾아가는지만 알면 돼요. 한국농어촌공사 가야 돼. 이걸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시험을 냈는데 건전한 상식으로 LH하고 농지법하고 뭔 관계 있대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매수청구를 보면 농지소전 처분 명령 받으면 어디 찾아가서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서 매수를 청구하는데 제가 기가 막힌 거 보여줄게요. 농어촌공사에서 그 땅 살 거 아니에요. 보세요. 밑에 매수 청구 받으면 공시지가 동그라미 하세요. 공시지가로 산대요. 우리 지방의 농지하고 임야는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차격이 엄청납니다. 공시지가 평당 2만 원, 실제 계열이 평당 30만 원, 얼마 많은데. 임야도 그렇고요. 특히 농지. 그런데 공시지가로 산대요.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지. 실제 새로 평가해서 실제 거래 가격을 사야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는데 이때 인건지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 기준으로 산대요. 또 나쁜 놈이요, 착한 놈이요? 그런데 공시지가로 산다 해놓고 실제 거래 가격이 더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산다는 거야. 근데 이행강제금 한번 볼까요? 자, 밑에 이행강제금 나오죠. 아까 건축법에는 1년 몇 회? 2번. 신건영 헐. 기억나죠? 그 농지법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봐요. 시군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잘 봐요. 감정가격 동그라미 하고 또는 개별 공시지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두 개 동그라미 했죠? 중에 오른쪽 상단 더 낮은 높은 가격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때려뿌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행강제금 때려서 빼앗아갈 때는 높은 가격으로 빼앗아가고 살 때는 낮은 가격으로 사고 이런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은 낮은 가격이다 높은 가격이다 높은 가격에 25% 이행강제금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반복부가 보세요. 매년 몇 회? 1회. 그래서 농지법은 한 번 25% 외워놓으시면 돼요. 농지법은 1년에 몇 번? 한 번 25% 땅값 이렇게 대충 해보면 돼요.